제 주변에 사회적으로 성공하시는 분들도 이런 시사적이나 여러 가지 사회 돌아가는 상황들을 아이와 가볍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를 굉장히 즐기시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좀 해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신 분들께 그래도 이런 점은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도 시작은 우리 아이들과 같이 그냥 어려워 관심 없는 분야면 그냥 덮고 안 봐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를 조금 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집에서 실제 아이와 신문 읽기 교육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처음으로 어린이 신문이 좋다 그래서 구독을 해서 봤을 때가 초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어요. 네. 그때 제가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좋다 읽어봐 하고 줬더니 안 읽는 거예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자녀와 꼭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신문 활용교육 전문가이신 신문 읽어주는 엄마 손지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아이들이 절대 읽으면 안 되는 콘텐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글 읽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선생님께서 딱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신문을 읽을 때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만은 꼭 아이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콘텐츠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정적인 기사입니다. 부정적인 기사. 네. 왜냐하면 초등학생 저학년,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분별하는 힘이 약해요. 그렇죠. 반면에 습득력은 엄청나게 뛰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방 심리가 강해요. 네. 그런데 부정적인 기사라고 하면은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마약, 자살, 뭐 살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뉴스만 봐도 충분히 접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신문 읽는 게 좋다고 해서 아이들과 그걸 비판적 사고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걸 나누는 거는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수능이 최종 교육의 목표이시잖아요, 1차적으로. 요즘 수능이 독해시험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수능의 그 킬러 문항들이 대부분 비문학으로 되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비문학 읽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솔직히 재미가 없으니까 잘 안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비문학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읽을 수 있는지 그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수능에서 비문학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비문학이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읽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그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정보성 글이다 보니까 낯섭니다. 신문은 작은 지면에 많은 내용을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함축적인 의미가 담긴 한자, 사자성어, 낯선 용어, 네. 신생 용어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인인 우리도 읽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한참 걸리죠. 네.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그냥 읽는다?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낯선 기사들을 아이들이 관심 없는 분야를 읽는다? 그러면은 그냥 보더니 덮어요. 관심 없는 분야면 그냥 덮고 안 봐.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를 조금 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모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또 흥미있는 주제, 이런 주제를 먼저 보여주면 아이들이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해요. 읽다 보니까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르는 용어 있는데 그냥 지나친다. 그러면 우리도 이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고 또 뜻필요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고 이해가 돼서 재밌어합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 먼저 접근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어린이 신문을 접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어린이 신문과 기존 신문과에는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성인 신문은 일단은 어려운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치 들어가고 부정적인 기사들이 필터 없이 그냥 다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어린이 전용 신문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을 다 걸러줍니다. 정치 기사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이런 네네. 내용들은 나오지만 정치 현황들 이런 내용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또 부정적인 기사들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신문을 접한다 하면은 어린이 전용 신문을 먼저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접한다. 어린이 신문 보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아이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어려운 전문 분야고 정보성 글이다 보니까 쉬운 난이도부터 읽게 해주는 게 아이들 흥미를 유발하고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중학생이더라도 어린이 신문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님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초6이라고 들었는데 신문 읽어주는 엄마라고 하셨으니까 집에서 실제 아이와 신문 읽기 교육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처음으로 어린이 신문이 좋다 그래서 구독을 해서 봤을 때가 초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어요. 네. 제가
제가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좋다 읽어봐 하고 줬더니 안 읽는 거예요. 역시나 안 읽어서 이걸 어떻게 읽게 해주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같이 읽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놓고 같이 읽었습니다. 뭐 나 한 줄 읽고 너 한 줄 읽고 이렇게 해서 아이랑 같이 읽었고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희 아이가 3학년쯤에 기사를 하나를 읽고 근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성층권 여행이라는 주제였어요. 근데 성층권 여행이라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 있어요. 그 층이 몇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층권이에요. 열기구처럼 생긴 우주선을 타고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여행이에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다가 그러면 이 여행과 비해볼 만한 여행이 뭐가 있을까 하면은 로켓 여행을 들 수 있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가 로켓 여행을 가던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가져와서 이 성층권 여행과 로켓 여행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 비교를 조금 해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노트를 딱 펴더니 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층권 여행의 장점 단점 로켓 여행의 장점 단점 그걸 막 그리는데 너무 기특하잖아요. 근데 그걸 직접 해보라고 하시지 않았는데도 안 왔는데 네, 그걸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아이가 거기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렇게 적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기특하고 신기해서 그걸 막 사진도 찍고 그런데 아이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거를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발표였냐면 빌트인 전자레인지 있죠.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면 아이 키높이가 딱 맞아요. 그럼 거기에 노트를 세워놓고 자 지금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라고 아나운서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제가 녹음도 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놔두기가. 그거를 글로 작성을 해서 신문사에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문에 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기쁜데 아이한테는 정말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확장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구독자분들이 그래 저 집에는 저렇게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집에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 생각 플러스 저기 앞에 계신 저분은 전문가라니까 저렇게 하지 나는 평범한 엄마인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그때 했을 때 초기여가지고 전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집에서 아이 돌보는 주부였어요. 자 그럼 자녀분들하고 하실 때 빈도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뭐 매일 해야 되는지 뭐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되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편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고 흥미있는 기사들만 좀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 부분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서재가 아이 책상에 아이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 아이는 책상에서 놀면서 흘려듣기로 듣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밥 먹을 때 제가 옆에서 읽어준다거나 아니면 이동할 때 제가 읽었던 기사를 그냥 이야기식으로 풀어주면 너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가 부모님이랑 같이 읽으면 좋은 게 밥 먹었어? 또는 숙제했어? 이런 이야기들만 하는데 이런 신문을 읽으면 다양한 주제로 대화거리가 늘어나요. 그럼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분야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읽고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 주변에 사회적으로 성공하시는 분들도 이런 시사적이나 여러 가지 사회 돌아가는 상황들을 아이와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거를 굉장히 즐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책상에 앉아서 문제 풀고 이러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이 사회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려면 그런 자극들이 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생님 주변에도 그러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좀 해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신 분들께 그래도 이런 점은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먼저 경험하신 그리고 전문가 입장에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시작은 우리 아이들과 같이 그냥 신문 읽자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 더 하게 되고 지금은 제가 아는 선생님들을 지도하고 양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 역시 아이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은 현업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이런 데서 수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주의했으면 하는 거는 이거는 정답 있는 과목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 막 주입식으로 넣어줘야 되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이와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도 되는데 이거 정답이야 이건 아니야 그건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행하면서 아이를 이끌어가는 거는 그냥
그냥 어느 정도까지지 아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다 보면 아이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고 엉뚱한 이야기하면 엉뚱한 이야기 하는 대로 흘러가고 그래서 정답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울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울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럼 선생님이 좀 전에 다른 선생님들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도하실 때 가이드는 있으실 거잖아요. 네. 좀 전에 자유롭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집에서 지도할 때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을 지도하시는 것처럼 가이드를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제가 처음에 아이들과 수업했을 때 이 기사를 읽고 이런 활동을 할 거야. 예를 들면 마인드맵을 할 거야. 아니면 육하 원칙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런 활동을 할 거야. 그리고 자, 다 했으니까 선생님이 숙제 내줄게 하고 숙제를 내줬더니 아이들이 그때는 다 들었지만 끝나고 나니까 엄마 뭐라 그랬어요? 이게 자꾸 묻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숙제 내주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후에는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30분 하던 거를 1시간으로 늘리더라도 그 시간 안에 다 끝내는 걸로 하자. 그래서 30분 설명해주고 30분은 시간을 줘서 아이들이 활동하게 해서 하는 걸로 끝냈는데 독후 활동이 되게 효과가 좋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단지 책이 아닌 그림책이 아닌 신문을 요소를 가지고 이제 독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문 읽고 활동하는 거는 독후 활동과 연결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육하 원칙 찾기 또는 느낀 점 쓰기 그다음에 만화 그리기 다양한 요소들을 넣어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저학년 같은 거에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글씨 못 쓰는 아이들은 그림 그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읽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심상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좀 전에 자녀분이 뭐 정리했다는 것처럼 본인이 자유롭게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거를 그냥 이끌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은 이 기사는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느낌이 오는 거죠. 네네. 이건 마인드맵을 하면 재밌겠다. 요거는 육하 원칙을 좀 찾아볼까? 또 어떤 거는 어록 만들기도 있어요. 제 커리큘럼 중에 어록이라고 거창하지만 아이들이 툭 던지는 말이지만 되게 어록 같은 말들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 보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조금씩 아이디어를 얻으셔가지고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핫한 뉴스도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보시면서 그래 저런 방법으로 하면 되지? 그러면 어떤 주제로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이 많으신데 선생님이 하나 딱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애들이 뭘 좋아할까요? 요즘 가장 핫한 게 바로 스포츠, 파리올림픽 이잖아요. 네네. 저희 회사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업할 수 있게 교환도 만들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만들었는데 이건 시의성이잖아요. 파리올림픽 끝나면 또 사그라드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그냥 파리올림픽의 주제는 뭐냐면 저탄소, 친환경이거든요. 네네네. 뉴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저탄소라 그래서 에어컨을 숙소에 설치하지 않고 선풍기를 주고 그죠. 또 차량 이동하는데 에어컨을 틀지 않고 비싼 데서 꽃도 주지 않고 네. 그래서 논란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 그런 기사를 읽고 아이들과 의견을 나눠보는데 왜 이런 정책을 폈을까? 이 정책이 옳은 정책일까? 라고 이제 아이들과 토론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 나눠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더운 날에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덥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운동하는 선수들인데 한겨울에도 땀을 엄청 많이 흘리잖아요. 그런데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다면 제가 이 주제로 아이들과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기겁하면서 말도 안 돼요. 흥분했군요. 네. 그러니까 당장 집에 와야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더운데.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림픽이 4년마다 열려요. 네네. 4년마다 열리는 이유, 그건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오름 마크가 의미하는 거. 5가지 색상이잖아요. 그 5가지 색상이 왜 그 5가지 색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렇게 더운데 하계 올림픽만 있나요? 동계 올림픽은 없나요? 그렇죠. 그런 것도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일반 올림픽만 얘기하는데 패럴림픽도 있거든요. 그 패럴림픽은 이제 장애분들이 경기하는 올림픽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되게 신선해요. 와,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이들과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요즘 문해력이 되게 핫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신문을 읽기보다는요, 우리가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시야를 갖게 하기 위해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유네스코가 21세기 리더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능력을 미래 문해력이라고 선정을 했어요. 네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빠르게 변한다는 거를 다
배울 수도 없고 다 접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흘러가는 흐름을 볼 수 있는 거는 신문만 한 게 없거든요. 가성비도 최고고 효능이 높고 그래서 신문을 읽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방향은 조금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책을 내셨어요. 물론 이전에도 책을 내셨지만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내신 책이 아이스크림 어린이 신문이라는 책이거든요. 어린이 신문이라고 하면 구독해서 보는 형태의 신문만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교재 형태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요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저건 뭐지? 궁금하신 분들께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월에 1권이 나왔고 이제 지난 7월 말에 3권이 나왔는데요. 아까 주단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신문 구독해서 보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어린이 신문은 매주 또는 매일 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낮장으로 오기 때문에 첫 번째 관리가 안 되고 또 그냥 기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광고도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요소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온전히 그냥 기사만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기사를 읽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우리가 문해력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어휘도 많이 다뤄줘야 되고 그리고 좀 쉽게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일반 어린이 신문보다 조금 쉽게 읽을 수 있게 풀어서 썼고요. 그리고 어휘나 문장 낱말 맞추기 재밌게 할 수 있는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재미 요소들을 워크시트를 넣어서 아이들과 활동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책을 활용할 때 제가 부록으로 스크랩북을 넣었어요. 이거는 아이들과 수업할 때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했던 것 중에 4가지를 여기다 넣었거든요. 읽고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 스크랩북을 활용해서 아이랑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문도 있는데 독후 활동을 조금 더 다채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다 일일이 넣으셨다는 얘기네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랑 신문 가지고 신문 읽기 활동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실 때 좀 막연하신 분들은 이걸 보고서 그냥 여기 써있는 대로 그냥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써있는 대로 하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는 그 생각 속속이라 그래서 질문을 넣었거든요. 요즘에 사고력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근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라고 받아주면 되는데 우리가 요즘에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을 얻는다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 질문을 보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 주머니가 커지는 그걸 조금 키워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넣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하는 건데 조금 힘들다 하면은 이런 NI 수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들어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추천을 드려봅니다. 선생님이 꾸그라는 채널에서 수업하고 계시죠? 선생님 수업 찾아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꾸그에서도 하지만 저희 너담나담 플랫폼에서도 저 말고도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수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무료 수업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으시고서 이 아이스크림 어린이 신문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선생님이 쓰신 이 책 같이 나눔하는 그런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는 내용 확인하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유익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